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성탄절에도 거침없이 함께합니다. 장장 콤비 장성철, 장윤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덜 거침없이 하시죠. 왜 돌 거침없이 해요? 세게 하자면서요. 국민의힘에서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거 하던 대로 하자면서요. 그런데 저거 하던 대로 문제였어요. 하세요. 야, 하던 대로 국민의힘 편을 들겠습니다. 아, 네, 훌륭하십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운명 이 결정 내일 모레 되는 거죠. 아, 글피군요. 28일. 처음부터 네. 난이도가 높네요. 그러니까 내일 한동훈 필러 비대위원장 모양이 일본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중간집 넣어줘야지. 제일 가장 관심사니까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모레 예고된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근데 내일도 기자회견장을 잡아놨대요. 내일 전격적으로 탈당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겠다. 모종의 기자회견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막 이슈를 선점해 가면 안 되니까 이준석의 감각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이슈 선정 하루 이틀 뭐 덜 하고 더 한다고 뭔 대세에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신경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뭐.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나오게 하겠죠. 예. 기사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연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모레인데. 네.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로 김건희 특검법 4월 총선 후 실행하는 거 뭐 급부상 네. 이랬는데 조선일보만 썼어요. 급부상이라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 좀 이렇게 써나갔는데 이관섭 정책실장이 어제 KBSI 인터뷰에서 딱 선을 그어버리네요. 그 얘기. 총선 겨냥에 힘집 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하면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킬러 문항 풀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뒷길을 딱 막아버리면? 본인도 악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일관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총선을 앞두고 정쟁으로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새로운 사실 나오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새로운 뭐 주가 조작 사실이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 당연히 여당에서는 여권에서는 할 수 있는 생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난 2월 달에 어쨌든 권오수 회장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예. 재판부가 분명히 김건희 여사 계좌 3건에 세 개의 계좌. 3개의 계좌에 48건 정도는 주가 조작으로 좀 이용된 것으로 좀 보인다. 이러한 판결 문구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수사도 안 하고 종결도 안 하고 뭐 기소도 안 하고 아무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높아지는데 국회에서는 법률적인 권한인 탄핵이 아니죠. 특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것은 8개월 전부터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예정된 사안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총선용 정쟁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요. 뭐라도 네. 해서 김빼기라도 아주 그 정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네. 뭐 그게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한다든 이제 와서 얘기 나오고 있는 또는 뭐 제2부속실을 맡는다든지 뭐 해서 좀 뭐 김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요? 근데 막 대통령실에서 경로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로도 아니라고 해서 또 불쾌감으로 바뀌었어요. 예, 불쾌감으로 기사를 바꿨는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제목 수정 요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목들에 대해서 좀 일종의 이제 마사지 형태로 야 이거 좀 이렇게 좀 바꿔줘라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굉장히 힘들다 이런 성토를 저한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당시에 야당 측 협상 대표였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 취재를 했는데 네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런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다. 그때 협상할 때 뭐 법사위에 태우자고 했을 때도 반대하고 그때도 오로지 뭐 이것은 정치특검이네. 그리고 뭐 정쟁용이네. 이제 이런 주장만 계속하면서
이제 이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켰다는 거죠. 그때 그리고 민주당만 결정한 게 아니라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만든 법안이고, 그리고 그때도 뭐 비공개 때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협상 파트너였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네. 바뀐 다음에는 윤재욱 원내대표인데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이 총선 다가올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그때 되면 또 이게 정치용이라고 문제 제기가 되니 빨리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털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마치 이게 민주당 탓인 것처럼 역공을 한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 본인들 스스로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이 된 꼴이다.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소위 그 제2를 요구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돌아오면 재석 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3분의 2. 맞아요. 그러면은 퇴장도 못해 국민의힘에서. 퇴장도 못 해요. 퇴장하면 또 퇴장하면은 과반이 그쵸. 이미 3분의 2가 확 3분의 2가 넘어가 확보가 버리니까. 되니까. 과반이 민주당하고 야당만으로 한 거의 180 가까이 과반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퇴장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무기명 투표야. 그래서 여기서 소위 이탈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는데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단 말이죠. 자신이 있는 건가요? 대통령실은 근데 이탈표? 솔직히 진짜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대통령실이?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보수파에 과연 좋은 것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을 당한 정권이었고 총선에서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지방선거에서도 완전 처참한 패배를 기록했어요.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했는데 지금 와서 정권 교체한 결과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보호 김건희 이렇게 외치는 것 같단 말이죠. 과연 이게 다음번 총선과 대선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스스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정권 교체하려고 그 많은 뭐 보수 우파 그리고 정권 교체 원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거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공정과 상식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막 방송 장악하려고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뭐 잘못한 거 다 덮으려고 그러고 검사들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좌천시켜버리고 다른 데 내보내고 이런 것들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정권 교체된 건데 그보다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동훈 장관이 구세주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상과학 소설인 것 같고 공상과학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계속 대통령의 인기가 낮고 부정평가가 높았을 때 그 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든지 박근혜. 아니면은 대통령 탈당해라. 그래서 대통령과 단절을 통해서 네네. 국민들에게 우리는 다른 정당이에요라는 차별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럴 때 주로 이제 당명도 바꾸고. 맞아요. 지난주에 그런 요구가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2인자를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왜? 젊잖아. 왜? 정치권에 빚을 진 게 없어. 그러니까 싹 바꿔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동안 정말 해방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방 이후까지 나왔습니다. 여권이 위기를 돌파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 왜 자꾸 장성철 너는 나와가지고 왜 자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비판만 하고 욕하느냐. 그렇게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을 하고 국민의 민심을 다시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 인선 관련해서 네. 비대위원을 이제 인선하는 데 있어서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소위 7, 8, 9 비대위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저도 70년대생입니다만 그래서 세대 교체 네. 그다음에 말하자면 뭐 따옴표 치고 새정치, 정치혁신 이런 구도를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세대 그러더라. 교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예. 윤석열 되는 대통령이 부정평가가 높냐고요. 아니 근데 한동훈 기대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늘 발표된 네. 여론조사를 보면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앙선거방송 여론조사 심의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보면 중도나 중도 그다음에 그 TK 그리고 여성 60대, 30대 이런 쪽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지도가 빠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온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레임은 586대 789 이렇게 딱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50세. 50살 한동훈이 보수를 전부 다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영선의 30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국민의힘을 와서 선거를 치렀던 그 프레임을 한동훈 장관한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은 그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비단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심판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뭐 나이 뭐 젊어 보이고 뭔가 보수 혁신을 하고 그야말로 이른바 인요한 위원장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됐던 영남 중진들 전부 뭐 몰아내고. 불출마 또는 뭐 그 수도권 출마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막 혁신을 하겠지만 다 좋은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바뀌었죠? 국정 운영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뭐가 달라졌죠?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슨 생각이죠?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묵묵부답한 채로 아니, 세대로만 얘기한다?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치 인식의 수준은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이나 혹은 또 정부는 정부 사이드에서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뭔가 분칠해서 화장해서 뭔가 선거를 돌파할 수 있을 거야라고 저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공작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장윤성 기자님이 얘기하신 몰카 거는 공작. 자기 확신, 신념, 고집, 집단 최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거 이길 수가 있을 거야.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선거 이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선거 이긴 적 없어요. 한 번도. 네. 자, 공관위원장 누가 아니 되냐? 뭐가 중요해요 지금. 안 중요합니까? 아니 이미 이제 대통령께서 물론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부정을 하셨지만 예. 대통령께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예. 그냥 공천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에 대한 강한 방증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지 그래서 않다. 공관위원장 누가 되든 네네. 뭐 별 중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쓸데없이 얘기해요. 네네. 아까 장윤성 기자님이 언급하신 여론조사 내용은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22일 조사한 내용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도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 일단 김용태가 빠졌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빠진 이유는 뭔가요? 장 소장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본인은 어쨌든 당에서 당원들이 뽑아준 최고위원으로서 당에 남아 있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남아 있음으로써 나중에 뭐 이준석 신당 나오고 한동훈 비대위가 잘 활동이 돼가지고 공천을 끝내고 놓고 나면 총선 전에 가교 역할도 제가 잘 할 수가 있다. 가교 역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고 또 뭐 일각에서는 포천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공천을 좀 배려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각자 선택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양쪽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던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방송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왜 천하용인 거기 이준석 신당에 왜 합류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보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준석 신당을 좀 폄하하는데 야 김용태도 품지 못하는 이준석이 무슨 신당을 만든다 그래? 막 이런 공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 함께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동지에 대한 자기 부정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을 줄이시고 좀 자제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장 기자님.
정치인한테 말을 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예. 저는 이제 김용태 최고의 깊은 고민을 한번 쭉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그러니까 나의 도전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의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포천 출마에 상당히 힘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포천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해서 뭐 포천 지역을 좀 바꿔보겠다. 뭐 초등학교를 거기에서 나왔고 부모님 고향이 포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천, 연천, 가평 이쪽인가요? 뭐 가평은 아니고 포천하고 좀 어디가 가평 같이인지는 아닌가? 모르겠는데 예, 가평은 너무 멀지 않나요? 하여튼 예, 아니 그쪽이 예. 하여튼 그쪽에서 뭐 포천이 고향이어서 포천 네.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유승민 전 대표하고 정치를 같이 하는 예. 분이기 때문에 유 전 대표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서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 어쩌면 같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은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선택인 것 같아요. 좀 본인은 포천 가평. 포천, 가평. 가평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 출마하고 싶어 하고 거기는 현재 국민의힘의 최춘식 의원이 음. 현재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현역 의원하고 싸워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예. 나름 뭐 그 공천 가능성이 있다라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뭐 판단했을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예. 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한나땡 얘기들 많이 하니까 정성호 의원이 만만한 상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단합 혁신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진짜 한나땡 맞습니까? 아니요. 선거 앞두고 그럴 수 있나? 아니요, 절대 그런 분위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 구호로 한나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선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분위기인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그 국민의힘이 혁신할 때 민주당도 뭔가 혁신의 비전, 방향, 뭐 노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줄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제가 오늘 좀 취재를 쭉 해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잘 안 보인다. 네네. 지금 뭐 연탄 나르고 뭐 노인들 그 배식 봉사하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게 공약 발표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엄청난 그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야당의 대표가 전체 진영을 총지휘하는 어떤 그런 사령관 메시지도 세고 발언도 보폭이 크고 뭐 이런 정치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너무 좀 신중 모드? 신중 모드인지 부자 몸조심인지 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와 하고 박수치면서 따라갈 그런 기세는 아니지 않냐라는 고민을 당 안에서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당 내부에 어떤 뭐 사무총장도 있고 뭐 전략기획위원회도 있고 쭉 당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당 조직들 위에 그냥 떠 있는 배 같은 존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당을 장악해서 뭐 주도적으로 전국을 주도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세게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당 내부에서 장윤성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네.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리더십이 없다. 지도력이 없다. 정치력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비판을 많이 해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금 사라진 부분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재판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정치적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본인이 지금 나서는 게 좀 뭐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취지에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뭐 하시냐라고 이제 소위 그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한테 목요일 날 질문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총선 시기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다. 본인들은 1월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이란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지금 총선 시기가 너무 빨라졌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너무 세다 보니까 국힘에서 총선 시계를 한 달 정도 빨리 돌리고 있다. 우리는 1월 달에 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 그것보다 지금 네. 어제 그 김부겸 전 총리하고 정세균 전 네네. 총리가 거기서 만났잖아요. 무슨 얘기 좀 왔다 갔다 근데 했나요? 그 공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 그 후보 검증 비슷한 공직 후보 검증위원회 검증이 쭉 돌아가고 있는데 그에 네. 대한 불만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되게 크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이 지난번에도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방식으로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당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겠냐. 특히 이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나 최성전 고양시장이 그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또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어떤 판단을 하냐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결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라면 당이 이런 것을 최소한 경선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방식으로 뭐 척지고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총리가 만나서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하는 게 네네. 당대표가 할 일인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치력이 없다고 자, 봐야지. 물밑에서 발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진짜 발도 못 움직이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떠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조국 전 장관이 개혁연합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질문에 대해서 재판과 선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지만 그와 관계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라고 해서 소위 기본소득당, 3인당, 네. 개혁연합신당, 조국 뭐 이렇게 대우가 짜여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죠. 아이고, 아마 그래도 1월 중순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재판이나 열심히 준비하세요. 자, 1월 중순을 보자라는 말씀까지 장성철, 장혜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